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파산 절차 중 발생한 양도소득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입니다. 이수 변호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건데 여기 보시면 회생법학 23호라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제 연말에 지금 발간된 거에 69에서 92페이지가 있습니다. 회생법학 23호 파산 절차 중 발생한 양도소득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 이 논문을 쓰신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일반인들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변호사나 파산관제인, 보조인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일반 구독자는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 중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이미 파산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력이 없음이 명백해지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면세가 됩니다. 법인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 파산 절차로 인한 그 재산 매각은 양도소득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그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파산 절차에서 매각은 관제인에 의한 임의 매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관제인이 인정을 해서 속행 신청하는 경우 강제 경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산 경매. 그것도 물론 임의 경매지만 파산 관제인이 청산을 위한 경매. 그 세 가지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인한 매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자, 근데 임의경매가 있죠. 임의경매는 누가 합니까? 근저당권자가 하죠. 임의경매를 뭐라 그랬습니까? 별채권이라 그랬죠. 별채권이라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의미입니다. 파산 절차를 투과해서 파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뭐 자기가 문제 없이 특별히 자기 그냥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별채권이라고 그랬죠. 별채권의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자죠. 근데 근저당은 임의경매라고 그러죠. 임의경매로 처분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파산 절차로 매각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별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별도로 제외하고 특별히 그렇죠? 제외된 상태에서 그 별제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한문상 특별히 제외하고 별도로 제외하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경매로 인한 경우는 파산 절차로 인한 매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소득 부과되죠. 그래서 임의경매로 그 부동산 파산 외에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날린 사람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이수 변호사 논문이 3번이 좋죠. 파산 절차 중 부동산 처분행위 유형 및 각 유형에 대한 실무상 취급 차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임의매각, 강제경매 속행, 그 다음에 뭐 청산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이 중에 이제 실무상 취급 차이가 있고요. 별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가 지금 원칙적으로 비면 이게 이제 면세가 안 됐을 때 과연 재단 채권이냐, 파산 채무자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새로운 조세 채무냐. 지금 그게 통설이죠. 아니면 이수 변호사님처럼 좀 약간 파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파산 절차에 의한 매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다수설은 파산 절차로 인한 매각을 파산 관제인이 매각하는 경우만 한정해서 주장하는데 파산 절차를 투과하더라도 임의 경매 진행 중에 파산 절차가 병행했으면 파산 절차에 포섭을 하자. 그래서
면세로 해서 채무자를 좀 보호해주자. 그런 해석론을 전개한 논문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저 여기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PDF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글이 좀 이게 파산 절차 중입니다. 파산 절차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취급에 대한 실무상 문제 나오죠. 회생법학 23호입니다. 2021년 연말에 이제 발간된 채무자 회생법학회의 학술지죠. 이거는 이제 논문의 요약편입니다. 그죠? 요약편만 읽어도 전체적인 논문의 취지가 이제 나오죠. 개인 파산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변제 능력을 상실한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죄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개하는 데 장애가 되는 다수의 제도 및 실무의 운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 채권에 대한 과잉 보호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것이라도 일체의 조세 채권을 재단 채권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비면책 채권으로 정하고 있죠. 비면책 재단 채권. 이게 조세의 가장 강력한 권리죠. 강력한 지위죠.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매우 드문 입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쫄딱 망한 채무자에게 이런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갱생에. 자, 그렇지만 실무는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 매각 등으로 처분하거나 여기 나오죠. 파산 선고 전 개시된 강제 집행에 대하여 속행 신청을 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 파산 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이 규정이 적용 인정하나 근저당권자 등 별채권자가 실행한 임의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게 실무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과 좀 해석론성으로 다소 무리라면 입법적 국회에서 법을 개선을 해서라도 비과세를 해야 되지 않냐.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그게 향후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논문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재. 조세채권자의 지위. 조세채권자의 지위는 이제 재단 채권이자 비면책 채권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 재단 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전액 다 변제가 돼야지 개인회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절차 중 부동산 처분행위 유형 및 각 유형에 대한 실무상의 차이. 그렇죠? 처분행위 유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째,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임의매각이라고 그러죠. 임의매각, 수의매각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 공고 게시판, 형식적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 경매가 비록 요즘은 이제 부동산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제목을 다는지 옛날처럼 임의경매의 한 방식이라도 구분하기 위해서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하더라고요. 강학상은 학술상은 논의되는 게 이제 형식적 경매지만 실무상은 이번에 보니까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사건 제목이 붙습니다. 옛날에 임의경매라 그랬어요. 구분하여 임의경매면 이것도 뭐 비면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임의매각, 대법원 공고 게시판을 통한 매각, 형식적 경매 신청 가로 열고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임의경매의 한 종류지만 뒤에 나오는 임의경매와 구별하기 위해서 파산 절차로 인한 매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임의매각, 대법원 공고 게시판을 통한 매각. 이것도 뭐 임의매각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그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선정을 하죠. 임의매각은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그냥 가져갈 사람 정해서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매각하는 겁니다. 진짜 뭐
안 팔릴 때 이 최후의 방법이죠. 형식적 경매. 두 번째는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 경매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속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저도 이거 뭐 몇 번 해봤습니다. 강제 경매 속행. 실무상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임의 경매보다는 아주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임의 경매가 10개라면 이런 형식적 경매는 10개도 안 되겠. 한 뭐 임의 경매가 한 20개 정도 되면 가끔 형식적 경매죠. 강제 경매 속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임의 경매가 대표적인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면세입니다. 근데 이게 현행 면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희수 변호사님 이 셋째까지 다 면세로 해석론으로 포섭하자라는 이 논문의 취지입니다. 이 논문은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의 어떤 현행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입법에 의해서 해결하기 전에는 이 실무가 그렇죠? 이거죠. 재산 채권도 파산 채권도 아니고 채무자가 납세를 부담해야 되는 견해. 채무자는 뭐 파산 면책은 받았지만 뭐 새로 어떻게 보면 이 양도소득세를 그쵸? 끌어안고 새 출발을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모든 걸 다 비과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법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법을 개정을 바꿔야 되냐. 그 표로 딱 나오죠. 이게 이제 이희수 변호사님 비과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비과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은 입법으로 소득세법을 지금 현행 소득세법이 이렇게 89조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안은 일본법하고 유사한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체납 처분 혹은 그 예에 의한 처분. 이게 이제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 처분. 강제 집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 및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삽입하자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때 강제 집행 넣어놓고 체납 처분도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 지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죠. 임의 경매, 대법원 공고매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 경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하면 모든 걸 다 포괄을 하죠. 뭐 국회에서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죠.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입법 운동을 해야죠. 어떤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학술단체에서 세미나도 하면서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되죠. 그러면 결국 법은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뭡니까? 그 취업 후 상한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 원리대출금 그 비면책이었죠. 파산에서. 근데 작년 12월 28일 날 바꿔버렸죠.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근데 결국은 1월 1일부터 비면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수건 되게 이제 뭐 한국회생법 밖에도 그렇고 각종 어떤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도 그게 항상 왜 개인회생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냐. 개인 파산에서 그걸 비면책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청년들 출발에 장애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을 바꾸는 노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논문은 길진 않습니다. 잘 쓰신 논문이에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